안녕하십니까. 이와이 한영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기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창립총회 행사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올해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NFT 시장 관련된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NFT, 가상자산, 그리고 새로운 이슈와 감사 고려사항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본업은 회계사이고요. 회계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감사하는 일은 블록체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러스트, 신뢰를 제공하는 것처럼 회계감사를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가가치 활동이고요. 그런 업무를 제가 하던 와중에 회사들이 IT 시스템을 많이 쓰고 그 IT 시스템 안에 내부 통제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쪽 업무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와이 한영회계법인의 디지털 에셋 전담팀의 실무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저희가 이제 이와이 글로벌 안에서 교육 자료를 쓰는 이제 중간에 간지인데, 이 말뚝이 이제 블록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NFT, 가상자산 이런 미래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되게 전망이 밝고 뭔가 저 앞에 신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가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저 앞에는 그냥 아직도 흐릿하고 뭐 가봤자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고 뭔가 명확하지 않다, 투기다, 네덜란드 튤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내드릴 수도 없고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니까 이제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는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뭐 행사나 업무나 뭐 교육 시간에 많이 활용했던 이제 그래프고요. 저 우측 끝단에 살짝 올라와 있는 그래프가 2017년 말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면서 정말 핫 이슈가 있었던 한 4년 전 정도의 그래프였어요. 그때 2천만 원이 엄청나게 이거는 뭐 투기다, 뭐 사기다, 이게 한 3, 4년 후 지나고 난 다음에 작년 말에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다시 또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앞선 세션에서도 뭐 그런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런 가격의 결정 요소는 이제 공급과 수요인 거고, 수요자가 공급하는 것보다 더 많았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들을 분석할 때 뭐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주기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들이 이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발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핫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가 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잘 아시죠? 비트코인의 어떤 시가총액 전체가 페이스북의 시가총액보다 높게 평가됐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50조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많은 한 500조를 초과하는 게 2위 이더리움의 시가로 평가되는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정도가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와이 블록체인 글로벌 리더가 약간 미래를 전망한 것인데요. 요지는 뭐냐면, 여전히 투기 광풍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비즈니스에 접목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런 이제 예상치들이 많지만 저희가 지금 NFT가 2년 전에 생각했을 때와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 급속도로 이게 뭔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단기간에 이게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언론상에서 확인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좌측에 보시면 보통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 통상 게임사들이 NFT 플랫폼 개발이나 어떤 협업 체계를 많이 하시고, 중간에 보시면 뭐 연예 엔터테인먼트사들도 같이 협업 체계를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에서 보시면 뭐 미국에서는 NBA 프로 리그의 어떤 플레이어들에 대한 NFT가 이미 기존에 이제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국내 사례로 만약에 적용해서 본다고 하면 미국의 NBA 농구에만 국한되는 내용일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야구, 뭐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이런 데 탑 플레이어들의 어떤 NFT 시장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기업들의 기업 고객분들의 어떤 그런 신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도 듣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고민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급성장하고 뭔가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이게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는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급속도로 뭔가 성장을 하게 되면 혹시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뭐 직전 1년, 2년 아니면 5년 동안에 매해 2배 이상을 급속도로 성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5년 차쯤에 공통적으로 관리 체계 부실 아니면 내부 통제 미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금 횡령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터집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사의 경우에는 이제 현금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자금 관련된 내부 통제가 미비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오랫동안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쪽에 NFT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시기가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위험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갖추려고 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과 NFT의 근간 기술이 되는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은 이렇게 맨 좌측에 있는 어떤 기록들, 그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는 체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근데 블록체인이 중요할까요? 왜 이게 필요한 것일까요? 저 체인으로 엮여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구성 요소 블록 안에 있는 기록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누가 뒤에서 함부로 임의로 조작을 하거나 변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엑셀이나 PPT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걸 동료와 공유를 하거나 전송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만든 원본과는 다른 카피본, 사본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피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작을 하고 그걸 다시 배포할 수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원본을 다른 버전으로 또 배포할 수도 있고 뭔가 괴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뭔가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진 것 이후에는 공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정 기업에서 본인들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들끼리만 공유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형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형태에 따라서 시간과 에너지, 참여자들의 어떤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력 소비량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합의에 대한 거리는 시간이 다르다든지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나중에 위험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내부 통제 관점에서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 바이블 같은 코소 큐브라고 하는 건데요.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하시면서 보셨을 그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사의 자금횡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바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예시를 든다면 저 맨 위에 있는 경영진의 어떤 철학이나 윤리 경영의 의지 같은 tone at the top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의 내부 통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생기는 위험 평가 어느 부분이 이게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위험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통제를 갖출 것이냐 사후에 모니터링해서 적발할 통제를 갖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NFT 가상자산의 급성장 중인 이 기회에 대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리스크, 그렇죠? 어떤 자금 횡령 리스크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수 관계자들과의 거래를 익명성을 통해서 뭔가 악용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내부 통제 어떤 개념 체계를 근거로 해서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시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위험 관리 체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이게 무엇인지 기술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왼쪽에 있는 커런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존의 시스템들에서는 공급망 관리, 그리고 지급 결제, 어떤 정산, 아니면 신원 보증, 아니면 재산권 관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시나요? 보통 정부, 감독 당국, 중간에 어떤 결제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저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공되는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 관리자가 없이 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의 큰 장점으로는 중개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으로는 기존의 어떤 그 신뢰를 제공하던 기관이 없어짐으로써 뭔가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미국의 그 감독 당국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그런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뭔가 하는 거를 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는 그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 미국에서도 3,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신뢰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변주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감사 의견을 줘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그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던 내용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들은 기존의 블록체인이 아닌 IT 시스템의 어떤 구조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도 뭔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양한 요소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리스크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비즈니스를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AML이나 KYC, 그리고 이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주체,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전담팀 업무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메이킹 머니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회사들에서 이미 고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이 더 많이 알거나 그걸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아까 같이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춘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 처리, 그리고 나중에 세금 납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시고요. 이게 IFRS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 장표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어떤 뭐 이더리움이나 가상자산 NFT를 보통 무형자산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형태가 없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가로 측정을 해서 기록하거나 어떤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재평가 모형 옵션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게 향후에도 불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이 기술이 너무 급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들을 규제하고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는 감독당국의 기준이나 법규, 회계처리 기준, 과세 기준이 아직 그걸 급속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현장에 혼란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NFT에 관심이 많고 또 사업자들, 아니 투자자들, 감독 당국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어떤 급속도의 성장, 어떤 그런 기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 실수로 이것들이 모두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위험관리 체계랑 내부 통제,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오늘 발표를 했고요.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NFT 콘텐츠 협회 창립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핫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NFT 콘텐츠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가 날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시는 데 필요한 위험 요소라든지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요소를 잘 준수하셔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NFT 협회, NFT 비즈니스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